매출 세금 계산서가 교부된 건이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되었나요? 이 경우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처리 방법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먼저 세금 계산서 교부일과 카드 결제일의 신고 기간이 동일할 경우 처리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기간이 동일하다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입력을 하는데요. 유형을 카드 과세가 아닌 11번 매출 과세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액을 입력을 하고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 교부분을 입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력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입력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분계란입니다. 이 분계란에서 보통 외상, 혼합 이런 분계 유형을 많이 선택하는데 여기에서 4번 카드를 선택해야 돼요. 네, 이렇게 4번의 카드를 선택하게 되면 신용카드사 선택창이 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신용카드사와 카드로 결제한 공급가액, 부가세를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끝. 네,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마찬가지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입력을 합니다. 이때도 역시 과세 유형은 매출 과세 11번을 선택을 하고요. 네, 입력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대신 이번에는 분계 유형을 4번의 카드가 아니라 3번의 혼합을 선택을 해요. 자, 3번의 혼합을 선택하게 되면은 대변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만 차변은 공란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미수금을 입력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혼합으로 입력을 하는 케이스는 일부 금액은 카드 매출이 발생을 했지만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던지 아니면은 일부는 여전히 외상으로 남아 있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 금액을 분리해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분계 유형을 3번의 혼합으로 선택을 해서 차변을 각각 나눠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전액 다 카드 매출이 일어났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변에 미수금으로만 입력하면은 끝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변에 미수금을 입력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미수금 계정 끝에 적요란 있죠. 이 적요란에서 F3번 코드 도움을 눌러서 미불 계획 관리 및 신용카드 관리라는 팝업창을 띄워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신용카드사 가맹점이라고 항목이 있고요. 그 앞에 코드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F2 코드 도움을 통해서 매출카드 거래처 코드를 선택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구분은 기본값으로는 1번 세금계산서 교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에서 닫기를 누르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럼 좀 전까지는 다른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관리 항목, 미불관리라는 관리 항목을 넣고 났더니 거래처 코드가 파란색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관리라는 항목에 붉은색 글씨로 미불이라는 글자가 표시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부가세 서식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로 들어가서 불러오기를 해볼게요.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은 1번과 2번 항목 이렇게 두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1번은 신용카드 매출 금액이 집계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아무리 과세 유형을 매출 과세라고 입력을 했더라도 알아서 카드 매출 금액이 제대로 집계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 이 항목에 9번에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들어온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만 제출을 한다면 굳이 부가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교부된 금액밖에 없더라도 신용카드 매출 금액이 이만큼인데 이 중에서 세금계산서가 중복 발행된 게 이만큼 금액이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세금계산서 교부일과 카드 결제일의 신고기간이 동일할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알려드린 방법 중에 각자 케이스에 맞게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일과 카드 결제일의 신고기간이 다를 경우 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 결제일이 다르다면 대부분 세금계산서는 전분기 또는 전년도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미 부가세 신고는 끝난 상태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카드 매출이 일어났더라도 별도로 부가세 신고서에 기재해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카드 매출을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카드 매출이 발생한 건 어디에다 표시를 하느냐?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에만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카드 매출이 일어난 날짜로 전표를 입력을 해요. 저는 6월 말일자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차변을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차변은 카드 매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120번 미수금을 입력을 하고요. 입력을 한 다음에 금액을 좀 먼저 입력을 하고 올게요. 카드 매출이 1,100만 원이었다 라고 하고,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적요입니다. 적요를 F3번 코드 도움을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팝업이 아니라 아래쪽에 미불 계획 관리 및 신용카드 관리라는 항목이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해요. 우리 아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신용카드사 가맹점이 필수이기 때문에 F2 코드 도움을 통해서 매출카드 거래처 코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구분은 아래 메시지란에서 보여지는 1, 2, 3 항목을 참고를 해서 1번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미불관리 F3번 코드를 통해서 입력을 다 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에서 불러오지 않아요 라는 문의도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 신용카드사 가맹점에 코드가 없는 상태로 한번 입력하게 되면 안 빠지거든요. 없는 상태로 그냥 관리 항목 입력을 끝내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에서 불러오기를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수값이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여기까지 입력이 되었다면은 잘 입력을 했습니다. 이제 대변을 입력을 할 건데요. 대변은 우리 세금계산서 교부했었던 시점에 차변에 뭘로 처리를 했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보통 그 시점에 뭔가 결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을 잡아놨을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일반적인 사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대변에는 108번의 외상매출금 우리 입력을 하고 금액은 동일하게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전표 입력에도 차변의 미수금으로 입력이 돼서 관리 항목이 적용된 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를 불러오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액이 늘어났죠. 저는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서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매출 금액이 늘어났고 또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금액까지 같이 늘어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신고기간이 동일한지 다른지에 따라 입력 방법이 달라서 다소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려드린 방법대로 차근차근 따라한다면 어렵지 않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